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 연구소 주관 제3회 인공지능 인문학 국제학술대에 참여하게 된 박지선입니다. 저는 이번 학술제에서 하이데거의 도구 개념 및 기술 비판론, 그리고 오늘날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활동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과 연구는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신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성과 인식론 중심으로 발전한 서양 형이상학적 전통을 비판한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의 핵심 사유는 존재에 관한 물음입니다. 그는 1, 2차 양차 대전을 직접 겪으며 자신의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 등의 영향을 받아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적 전통을 비판했습니다. 신의 섭리가 지배했던 중세 철학의 시대가 끝난 후 근대 서양 철학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데카르트 이후 주체를 먼저 세우고 이성을 사용하여 객체를 인식함을 내세운 서양 인식론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근대 역사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에 대한 지배가 인간에 대한, 즉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정복으로 이어지며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권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양 인식론은 서양 기술 문명의 등장에 크게 기여했고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의 발전은 극단적 상황에까지 치달았으며 20세기 들어 인간 소외와 세계대전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주체가 타자를 인식하는 것에만 치중한 서양 철학의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이제까지의 철학은 인간의 눈앞에만 나타난 표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존재에 대한 물음은 망각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인식하기 이전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1927년 출간된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제기합니다. 무엇이 모든 존재자를 존재 자체로 만드는가에 대한 탐구를 하이데거는 존재자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시작합니다. 첫째, 눈앞의 존재자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려는 관심 이전의 모든 존재물이며 아직은 인간의 생활환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물적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손에 닿은 것으로 인간의 관심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환경 안의 모든 존재물인 손안의 존재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 영역 내에서 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구 역시 손안의 존재자입니다. 셋째, 인간 존재자는 현 존재를 의미합니다. 실존하는 현 존재는 인간 존재자를 제외한 다른 존재자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며 앞서 말했던 눈앞의 존재자와 손안의 존재자와는 구별됩니다.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현 존재의 존재는 존재와 관련됨으로써 존재의 이해에 의해 특징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세계란 인간의 일상생활의 전반적 양태가 드러나는 곳으로서 생활 환경이며 이 세계 안에서 현 존재는 수많은 눈앞의 존재, 손안의 존재자, 다른 현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 존재의 기본 구조는 독일어로 Sorge, 한국어로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현 존재가 눈앞의 존재자와 손안의 존재자에 대해 취하는 태도인 걱정과 그리고 배려로 구성됩니다. 현 존재는 동료 현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공존재이기도 한데 이렇게 타자와의 접촉을 파악하는 방식이 바로 배려입니다.
세계와 현존재는 도구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재는 존재자를 관심과 염려 속에서 도구로서 만나게 되며 도구는 봉사 가능성, 사용 가능성 등과 같이 자신의 그것을 위함 혹은 그것을 위해에 의해 특징 지어지게 됩니다. 현존재는 세계 속의 존재자들을 도구로서 만나고 그 관계 양식이 현존재가 세계와 얼마나 친숙한지 그 양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도구는 그것이 사용되는 성질에 의해 규정되는데, 다시 말해 도구는 예를 들면 기구나 도구처럼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현대 과학기술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현대기술과 그 인간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하며 자연의 에너지나 다른 자원을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닌 에너지의 원료가 되며 산업구조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인간 역시 이미 일종의 자원이 되었으며 스스로 닥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기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기술의 요구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데거의 철학과 그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이제 오늘날 활발히 사용되는 딥러닝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이 객체를 인식하고 라벨링한 것을 반복 훈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쉽게 말해 개와 고양이의 다양한 사진에 개와 고양이라는 라벨 값을 지정한 데이터를 축적한 후 컴퓨터에게 이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즉, 딥러닝은 스스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이 객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미리 지정해 주어야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칸트적 인식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서양 인식론과 유사한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벨링 데이터를 통한 이러한 딥러닝 이미지의 분류 기술은 서양 인식론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것과 유사합니다. 철학 분야에서는 인간이 이성을 활용하여 그랬듯 오늘날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객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서양 인식론과 유사한 속성이 있기에 서양 인식론의 폐해가 딥러닝 기술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하이데거식의 눈앞의 존재자를 컴퓨터를 사용해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존재자들을 분류하여 자동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때 추상적 수학이 기술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언어와 학문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모두가 사용할 수도 모두가 개발 및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즉, 모든 현존재가 손안에 쥘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다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체가 눈앞의 존재자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간의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라벨링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라벨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라벨링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으며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안면 인식,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분류하는 기술 중심으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특정 IT 회사는 인간이 생성한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여 대규모 자료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이 대규모 이미지에 접근하여 분류하는 것에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이러한 대규모 분류 작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딥러닝 기술을 통하여 통제 대상과 마케팅 대상으로 전락하고 인간의 이미지는 돈벌이 수단으로 축적되고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딥러닝의 이미지 인식 능력과 자동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즉, 딥러닝 기술은 하이데거가 제시한 닭다라기의 속성을 가진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은 구체적인 인간을 포함한 존재자 전체를 한낱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고유한 존재와 의미를 앗아가는 지배의 의지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닥달하고 존재자로 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로막는 기술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관계된다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자들을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암울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딥러닝 기술은 구체적인 인간을 포함한 존재자 전체를 한낱 이미지 분류와 라벨링 대상으로만 전락시키고 고유한 존재와 의미를 앗아가는 IT 기업의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딥러닝 기술에는 하이데거가 비판한 눈앞의 존재자에 치중한 근대 인식론적 속성이 분명하게 있으며 인간의 이미지를 라벨링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통제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주장한 존재, 도구, 그리고 기술 비판 이론은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과 오늘날 우리의 태도에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